프리미어 프로로 입문하는 영상 편집의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 대상이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약간은 좀 이제 느리고 평이하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마도 다 알고 있겠죠. 만약에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프리미어 프로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편집 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설치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미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가 돼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 해당 부분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일단은 설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프리미어 프로를 동작하는데 충분한 컴퓨터 사양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현재 지금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8 12.1.2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운영체제 베이스의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환경은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쓸 수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 10 64비트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는 지금 멀티코어 프로세서라고 해서 좀 상당히 대략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4코어 즉 쿼드코어 이상의 CPU를 사용을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요즘에 나오는 CPU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요건이 충족이 될 겁니다. 윈도우즈 10 64비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메모리는 지금 8GB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8GB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프리미어와 포토샵 또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용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또 프로젝트가 큰 성격에 해상도가 크고 클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8GB 메모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최소 16GB 이상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32GB 정도는 갖출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32GB의 메모리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작업 프로젝트 성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데 이제 필요로 하는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은 최소 8GB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HDD가 아닌 SSD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오디오, 이미지 클립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단독 하드디스크, 단독 디스크를 사용하지 마시고 물리적으로 2개 이상의 디스크를 따로 구축을 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운영체제가 설치하는 운영체제의 디스크가 있겠죠. 그 디스크를 이제 하나로 사용하고 실제로 이제 편집에 사용되는 바로 에디트 전용의 디스크를 하나 따로 구매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에디트 디스크를 이제 2개, 3개, 4개 용량을 더욱더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입문자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드디스크 형태를 운영체제 디스크, 편집용 디스크 2개 정도면은 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에 사용되는 그 모니터 있죠? 1280800 디스플레이 같이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긴 하는데 좀 많이 답답할 겁니다. 저는 지금 1920, 1080 이상의 모니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쾌적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HD 해상도 이상의 그 모니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니터는 최소 HD 이상 1920, 1080 이상의 해상도가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ACO 프로토콜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드라이브 모델과 호환 가능한 사운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메인보드 내에 사운드 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운드가 제대로 나오는지 사운드 체크를 꼭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당연히 이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건 이제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필요하게 되겠죠. 마우스는 이제 가능하다면은 3개의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해 주십시오. 요즘에 그 기본적인 마우스 패턴을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휠 버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총 3개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에 관한 얘기는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GPU 가속을 지원하는 AMD 또는 엔비디아 비디오 어댑터라고 되어 있는 그 리스트가 있죠. 바로 이제 그 프리미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모델이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어떤 모델 또 맥킨토시 환경에서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목록상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없다고 해도 아마도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출시된 지 1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그래픽카드가 아닌 이상 최소한 이제 출시된 지 5년 내에 그래픽카드라고 그러면은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해서 기본적인 편집 작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그래픽카드를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위 GPU 가속, 즉 CPU가 아닌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이용해서 가속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편집상에서 많은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GPU 가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그런 방식이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CUDA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고 또 OpenCL이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이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습니다. CUDA의 경우는 이제 바로 엔비디아에서만 즉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서 비교적 근래에 나온 그래픽카드를 썼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오픈CL은 AMD 역시 엔비디아 두 그래픽카드 종류에서 지원을 해주고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맥 환경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메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윈도우즈 환경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는 최소한 CUDA 또는 오픈CL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최소 그래픽 메모리가 2GB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모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에도 이제 자체적인 비디오 메모리라고 불리는 용량이 있죠.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래픽카드는 대부분 이제 최소한 2GB 이상의 그래픽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HD급 해상도를 가지고서 편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920, 1080 정도 되는 해상도로 좀 그래픽 가속을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면은 VRAM의 용량은 2GB 이상의 메모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UHD 또는 이제 4K 이렇게 3840, 2160 정도 되는 해상도를 안정적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면 4GB 이상의 비디오 램을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양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4K 같은 고해상도 작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이 성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하를 좀 감당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활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능한 그래픽 카드는 쿠다 또는 오픈CL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래픽 메모리는 4GB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최신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2GB 이하의 그 모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픽 메모리가 1GB 정도라든가 또는 이제 1.5 기가바이트만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도 있습니다. 구형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사실 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해상도가 크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많이 들어가는 편집을 하게 되면 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인텔 그래픽 카드 계열 있죠. 이런 인텔 HD 또는 아이리스 프로, 아이리스 플러스 계열의 이런 그래픽 카드들은 출시된 지 좀 오래된 그런 인텔 HD나 아이리스 계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성능이라든가 그래픽 램이 가지고 있는 용량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일부 복잡한 시각 효과를 넣어서 편집을 할 때 성능상의 많은 어떤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인텔 계열의 그래픽 칩셋들은 전기를 덜 먹는 저전력으로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성능상의 한계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텔 계열의 그래픽 카드로 프리미어 프로의 어떤 기초적인 수준의 편집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해상도가 커지고 시각 효과가 커지게 되면은 부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윈도우즈 환경에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사양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사양보다도 좀 낮은 사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초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 컴퓨터 사양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경험이 갖춰지고 실력이 향상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어도비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 일단은 먼저 이제 어도비 계정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어도비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로그인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 암호로 넣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계정이 없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어도비 아이디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십시오. 아이디를 만드는 데서 사용됐던 이메일 주소 있죠? 그 이메일 주소로 이제 아이디 확인 메일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가짜 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면 안 되고 실제 사용하는 메일 주소로 사용해서 반드시 아이디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을 선택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은 일정 기간 돈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개념이죠. 과거에는 이제 어도비가 패키지 개념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돈을 미리 다 지불을 하고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이 된 이후에는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일정한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전혀 플랜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모든 플랜 및 가격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프리미어 프로만 하나만 사용할 거라 그러면은 단일 앱 베이스로 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선택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다른 포토샵이라든가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앱 베이스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알맞는 그 적당한 플랜을 하나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일단 계약을 하진 않고 시험판 버전을 사용해서 초기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판 버전을 사용할 때는 최대 7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는 계정이 이제 락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뭐 플랜 베이스로 사용하시든 시험판을 사용하시든 일단 필요한 사항을 다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소로 이동을 해서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이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도비 제품들은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 새로운 버전을 다운을 받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이 초기 설치가 되면 아마도 이런 인터페이스하고 유사한 것이 나타날 겁니다. 설치를 해서 일단 저는 지금 이제 기존에 미리 설치되어 있었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뭐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아마도 최초 설치로 화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 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네.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계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 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목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업데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미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설치라고 표시되는 것은 해당 제품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시험 사용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플랜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시험 사용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세팅을 해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설치 언어 부분입니다. 바로 상단에 있는 이 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환경 설정 부분이 있죠. 이 환경 설정 부분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바로 이제 앱 언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잉글리시 인터내셔널을 선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프리미어 프로는 한글 버전이 아닌 영어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굳이 한글 버전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입문했을 때부터 영문 버전을 쭉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한글 버전에 대한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전반적인 이 학습 자료 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글 자료보다는 영문으로 된 자료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영문 버전으로 학습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소통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한글 메뉴로 어떤 기능을 익히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원래 프리미어 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어떤 명칭을 베이스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할 때 한글 버전이 아닌 영문 버전으로 꼭 설치를 해줍니다. 이미 그 한글 버전이나 다른 언어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설치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상 봤을 때 그 해당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서브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제거 기능이 있죠. 이 제거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언인스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언어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거 기능을 통해서 설치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환경 설정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언어를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꼭 설정을 해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해당 프로그램의 언어 인터페이스가 영문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초기 화면으로 가서 현재 제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 버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업데이트 또는 설치를 해서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을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 이름이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CC 2018, 2019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올 수도 있긴 하는데 해당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게 되면은 디테일 버전이 나오죠. 지금 보게 되면 버전 12.1.2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자신이 설치하는 프리미어 프로가 어느 버전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치하려는 시점에서는 12.1.2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급 옵션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전 버전을 제거를 하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버전을 유지를 하면서 설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버전을 유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 제거를 체크를 풉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유저가 있겠죠?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닌 2017 버전, 2015 버전 그런 9버전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전 버전 제거 기능을 해제를 한 상태에서 업데이트 또는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같이 체크를 해놓고 설치를 해버리게 되면 기존 버전을 한꺼번에 다 언인스톨을 하고 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저는 9버전을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9버전을 설치 제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정 및 환경 설정이 있을 경우 그 설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설치할 것인지 새로 세팅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존에 그 설치한 그 환경 설정이 뭔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환경 설정이 약간 꼬여서 트러블이 있다고 그러면은 새 설정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체크를 풀고 업데이트 또는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어도비 서버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동시에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만들어져 있는 프리미어 프로 아이콘이라든가 윈도우 시작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해 주셔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설치되는 경로는 윈도우즈 10 64비트 운영체제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렇게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어도비 그 폴더에서 바로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18 이 폴더 하위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프리미어 프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exe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실제 실행 파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이
바탕 화면에 지금 보면 실행 아이콘이 없는 상태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실행 파일로부터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바로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통해서 실행 아이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더블 클릭. 네. 저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영문 버전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 스크린 화면에서 보면 영문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설치되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 부분의 메시지가 한글로 표시가 될 겁니다. 제대로 영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스타트 화면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창을 닫고 메뉴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메뉴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지금 표시되고 있죠. 네, 정상적으로 영문 버전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그 프리미어 프로가 제 정상 동작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바로 파일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를 합니다. 새로운 이제 그 프로젝트로 생성하는 경로를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이메일 경로를 하나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새로운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 하위에 다시 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테스트라는 폴더 하위에 선택,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트 테스트 v01.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쪽에 보면 이제 그 렌더러 설정 부분이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AMD라든가 오픈CL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목록상에서 보면 오픈CL이라고 불리는 메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오픈CL이 없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쿠다만 지금 사용 가능하죠. 이 얘기는 이제 그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로 그래픽 가속을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쿠다로 선택을 해줍니다. 오픈CL만 선택할 수 있다면 오픈CL을 선택해 주시고, 일부 그 맥킨토시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메타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메타를 선택을 해줍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픽 가속을 통해서 이 편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쿠다, 오픈CL, 메탈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좀 오래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렌더러 가속 설정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맨 끝에 보면 바로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 온이라는 선택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래픽 카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CPU만을 사용해서 모든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뭐 따라서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어쨌거나 프리미어 프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소프트웨어 온리 방식으로 선택해서 프로젝트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픽 가속이 가능하니까 쿠다로 선택해놓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가 이제 실행이 됐죠. 뭐 여러가지 기본적인 이제 편집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 편집 목적의 인터페이스는 바로 이 에디팅이라고 불리는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오디오 편집을 위해서는 이제 오디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 뭐 모션 그래픽 관련된 어떤 성격들이 있죠. 그런 작업을 위해서 그래픽 타입 또는 이제 색 보정 작업할 때 사용되는 또 컬러 인터페이스 타입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크기라든가 어떤 배열 상태가 달라지고 있죠. 기본적인 영상 편집을 진행할 때는 에디팅 모드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두겠습니다. 실제적인 프리미어 프로 동작 테스트는 바로 다음 강의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